4번에서 7번 문제 풀기 시작하겠습니다. 화작 복합이라고 봐도 무방한 4번에서 7번 문제인데요. 가는 장문 지문이 나왔고요. 장문 지문치고 유형이 굉장히 신기하죠. 우리가 그동안 흔히 보지 못했던 유형의 장문 지문이 나왔습니다. 나에는 학생들의 대화를 통해 화법 지문을 제시했고요. 다에서는 건의문을 작성한 지문을 통해서 다시 장문 지문이 나왔습니다. 장문, 화법, 장문 순서대로 가나다 3개의 지문이 나와 있고요. 가의 지문 유형이 조금 낯설고 신박하긴 하지만 문제 유형은 비슷하니 그리 어렵지 않게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가 지문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학생이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인터넷 매체라는 특성을 기억하고 읽어봅시다. 저는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데요. 아침마다 교문 앞 도로에 학생들을 내려주는 자가용이 많다 보니 버스에서 내릴 때 되게 위험해요. 자, 문제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 학생은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는데 자가용으로 등교하는 친구들 그리고 그 차들 때문에 등교길이 위험했던 경험이 있나 봅니다. 심지어 오늘은 친구하고 수다 떨며 등교하다가 다가오는 자가용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부딪힐 뻔해서 무지 놀랐어요. 유유라고 이 인터넷 매체에서만 쓸 수 있는 특징이죠. 이런 이모티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글이 달렸고 또한 댓글이 128개나 달린 걸 보니까 이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이 글에 공감하는 모양이에요. 자, 읽고 나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 1번이 먼저 말하네요. 어제 학교 홈피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 봤어? 자, 홈피라는 단어가 굵은 글자로 나와 있네요. 문제에 나오겠다는 얘기겠죠. 자, 홈피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글을 쓸 때, 인터넷에 글을 쓸 때 홈피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 수업할 때 얘들아 홈피 봤어? 라는 말을 잘 하진 않죠. 자, 학생들과의 화법에서 그리고 자연스럽고 친근한 대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겠죠. 아, 등교길 문제 나도 봤어. 조회수도 엄청나고 댓글을 보니 공감하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 학생 3명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안전한 등교길을 만들기 위해 학생을 차원해서 건의문을 써서 게시하는 건 어때? 학생 3번이 고개를 끄덕이며 라고 했으니까 비언어적 표현이 동반되고 있죠. 좋은 생각이야. 자, A 부분입니다.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엔 첫째로 일단 학생들이 학교 올 때 자가용 이용은 자제하고 제한하면 좋겠어 라고 학생 1번이 제한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생 2번이 그런데 자가용 등교는 대부분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 다리를 다쳤거나 집이 너무 멀거나 하는 이라고 말하면서 학생 1의 의견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학생 3번이 어떤 방법으로 학교에 오든 그건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할 문제 아닐까라고 자신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 1위, 자, B 부분입니다. 그렇다 해도 댓글 보면 많은 애들이 자가용 등교 때문에 등교길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건 분명해 보여 라고 하며 학생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 자, 그렇다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애들까지 자가용 등교를 미안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라고 다시 한번 학생 2번이 학생 1번의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을 던지고 있죠. 자, 학생 3번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럼 글 쓸 때 이런 경우는 이해해 주자고 따로 언급하는 건 어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학생 1번이 그 정도면 괜찮겠다.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남은 물론 자기한테도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면 좋겠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가용 등교 때문에 위험했던 적이 있는 학생들은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자. 실제 자가용 등교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자료도 찾아 제시하고 라고 말하면서 건의문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그럼 이제 등굣길 안전을 위해 추가로 제한할 게 뭐가 있을지 생각해보자. 아, 등굣길의 주변을 살피며 걸어야 한다는 건 어때? 라고 건의문에 들어갈 내용을 다시 한번 추가로 제안하고 있죠. 나도 너하고 같은 생각했는데 그럼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학교 게시판에 올려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 지문을 읽었는데 다 지문을 읽기 전에 나 지문에 해당하는 5번 문제 먼저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A에서 학생 1은 학생 2의 발화를 듣고 자신이 확인한 주변 상황을 근거로 들어 학생 2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뒷받침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이에서 보면 학생 1은 학생 2의 발화를 듣고 주변 상황을 근거로 들어서 어느 정도의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A에서 학생 3은 학생 1의 발화 중 일부를 재진술하여 라고 하고 있는데 재진술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 1이 제시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지 정확한지 확인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3번 스포가 됐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B에서 학생 1은 자신의 관점과 상반되는 다수의 생각을 언급하며 라고 했는데 상반되지 않죠. 자신의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비슷한 다수의 생각을 언급하고 자신의 의견이 지닌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 4번 B에서 언급한 학생 3은 학생 2가 한 말을 요약하며 학생 2의 견해가 지닌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한계가 아니라 그에 대한 해결 방법 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답은 5번이 되겠네요. A, B 모두에서 학생 2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는 건 화법에서 상대방의 기분을 굳이 나쁘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화법입니다.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추가로 생각할 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죠. 자, 학생 2는 자신의 의견을 그냥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을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말하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5번은 내용일치 문제라기보단 화법 지문을 읽고 학생들의 말하기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느냐 또한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 다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 지문은 가와 가에 올린 인터넷 글, 나에 올라온 화법 지문을 바탕으로 쓴 학생들이 쓴 건의문입니다. 글이고 공식적으로 학생회에서 건의하는 건의기문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럼 비공식적인 상황이 강한 가 지문과 비교가 되겠죠. 가 지문은 인터넷에 개인이 자유롭게 올린 글이기 때문에 맞춤법이나 학생들이 줄임말 등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 지문은 28대 학생회입니다 라고 밝힌 만큼 또한 건의문인 만큼 공식적인 장문 상황입니다. 그 점 기억하고 지문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등굣길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안전했나요? 라고 질문의 형식을 사용해서 지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처럼 자, 홈페이지에 다시 한번 굵은 글씨로 강조하고 있는데 자, 우리 나지문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학교 홈피에 올라온 걸 봤어 라고 시작한 부분 기억하시나요? 자, 나지문은 비공식적인 화법, 대화 상황이기 때문에 홈피라는 줄임말을 써도 무관하지만 다 지문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식적인 말하기이기 때문에 줄임말보단 홈페이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처럼 여러분도 학교에 올 때 누군가 등교에 이용한 자가용으로 인해 놀라거나 위험에 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건의문을 읽는 학생들의 경험을 상기시키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가용 등교는 자신의 등굣길은 편하게 해주지만 다른 학생들의 등굣길을 혼잡하고 위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가용 등교가 가진 안전상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죠. 자, 디귿 어느 경찰서의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의 대화 상황에서 통계 자료를 활용하자는 학생들의 말 기억하시나요? 자, 어느 경찰서의 자료, 통계 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학교 앞 교통사고 발생률은 일과 시간과 대비하여 등교 시간이 67% 정도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타고 온 차도 다른 학생들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 앞 도로는 유난히 좁다 보니 횡단보도에 정차하는 경우도 많아 몹시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통계 자료가 지문에 들어가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자, 물론 걷기가 불편하거나 집이 많이 먼 경우는 자가용 등교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학생들이 아까 화법 상황에서 생각해 볼 점을 던진 학생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우선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려면 주변을 살피며 걷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가용 등교를 제한하자라는 제안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행동의 변화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거나 이어폰을 꽂고 걷다 보면 차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차에 놀라며 걷는 대신 친구와 함께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교문을 들어서는 아침 풍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자가용을 이용할 필요가 없게 부지런히 등교 준비를 하다 보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가용 등교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등교를 했을 때 학생들이 얻는 긍정적인 효과까지 같이 언급하고 있죠. 자, 여러분은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다시 한번 질문의 형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려면 자가용 이용은 자제하고 주변을 살피며 걸어주세요. 다 함께 평화로운 등교 장면을 상상이 아닌 현실로 만듭시다. 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건의문을 끝내고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6번 보기를 참고할 때 라고 했으니까 보기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글을 쓸 때는 설득 전략과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설득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자, 설득하는 글을 쓸 때, 자, 건의문이 있겠죠? 설득하는 글을 쓸 때 설득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설득 전략을 사용하는 것, 두 번째가 표현 방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설득 전략에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논리적 추론을 강조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에는 전문가의 소견이나 객관적 자료 활용하기. 자, 이 지문에는 전문가의 소견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객관적 자료 활용하기가 나왔죠. 어디 나왔냐면 학교 주변에 경찰서의 통계 자료를 활용했죠. 자, 예상 반론을 언급하고 필자의 주장이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기 등이 있다고 했는데 이 지문에는 나오진 않았죠. 자, 두 번째, 감성적 설득 전략입니다. 독자의 공감을 얻기 위해 독자나 필자의 경험을 언급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자, 건의문 초반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위험한 등굣길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감성적 설득 전략도 활용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표현 방식입니다. 이중부적이나 서리법 등이 활용되는데 우리 계속 지문의 형식을 활용한 글쓰기 전략 확인하면서 지문을 읽었죠. 자, 세 가지가 모두 활용되었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각각의 설득 전략이나 표현 방식이 맞게 설명되었는지 선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자, 기억에서 현황과 관련한 예상 독자의 경험을 언급한 것은, 일단 경험을 언급한 것은 맞았죠. 필자의 주장이 전문가의 의견에 부합함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문가의 의견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2번 니은에서 필자의 경험을 제시하고 그와 대비되는 예상 독자의 경험을 제시한.
자, 예상 독자의 경험을 제시하는 것은 맞지만 그와 대비되는 경험은 아니었죠. 자, 3번 디귿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하여 현황을 보여준 것 맞죠? 경찰서에 통계 확인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여 이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어? 라고 했는데 이성적 설득 전략 뭐가 있었냐면 자, 우리 밑줄 쳤죠? 객관적 자료 활용하기. 자, 통계적 자료가 바로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답이 3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또 스포됐네요. 리을에서 예상 독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의견을 언급한 것은 그 의견이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밝혀라고 했는데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밝히는 부분 나오지 않습니다. 자, 미음에서 현재의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발생한 결과를 서리적인 표현으로 제시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틀렸죠. 자, 표현 방식을 서리적인 표현을 활용한 것은 맞지만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성적 설득 전략 중에 통계적 자료를 활용을 하면 지문 그리고 글을 쓸 때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것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7번 보기가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나를 반영하여 다를 쓸 때 적용한 내용 전개 과정입니다. 자, 나를 반영하여 다를 쓸 때 어느 정도 개요를 짜놓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개요가 보기에 등장한 건데요. 사실 각 단계에 맞는 내용일치 문제라고 봐도 무방한 문제입니다. 자, A에서 E 단계에 따라서 나와 다를 각각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나와 다 지문을 복합적으로 연결해서 읽는 스킬이 필요하겠죠. 선지 보겠습니다. 자, A. 나에서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를 화제로 삼았던 것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이와 관련한 독자의 일상을 떠올려보게 함으로써 일상을 떠올려보게 했죠. 건의문 초반에 여러분들 혹시 등굣길에 위험한 적이 있으셨나요? 라고 했습니다. 주의를 환기하고 있고요. 2번 선지 나에서 자가용 등교로 인해 등굣길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을 반영해서 다에서는 자가용 등교가 학교 주변 환경과 맞물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B가 뭐였냐면 문제 상황을 제시한 거였습니다. 일단 B 단계에 맞고 내용도 틀린 거 없이 정확하게 맞죠. 자, 3번입니다. C는 뭐였냐면 자,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해결 방안 잘 제시를 했나 보니 나에서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 학생이 있음을 언급한 것을 반영하여 자, 일단 나에서 언급한 것도 맞죠. 다에서는 집이 먼 경우 부지런히 등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다에서 나에서 이야기한 것을 반영하긴 했지만 두 가지로 반영했어요. 첫 번째는 불가피한 이용을 하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용을 자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지런히 등교 준비라는 말을 우리 지문에서 읽은 것 같아요. 언뜻 읽은 것 같죠? 어떤 내용으로 나왔냐면 부지런히 등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자가용이 필요 없도록 등교 준비를 하다 보면 부지런해지고 이렇게 부지런해지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자, D. 나에서 자가용 등교 자제가 자신에게도 좋은 점이 있음을 알려주자고 한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에서는 자가용 이용을 자제했을 때 예상되는 긍정적 변화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자, 4번 D가 뭐였냐면 예상 효과를 구체화하는 단계였는데요. 아까 3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 학생들이 자가용 등교가 필요 없어지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죠. 자, 이 마지막 행동을 촉구하는 부분입니다. 나에서 등굣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언급한 제안들을 반영을
했는지 일단 보겠습니다. 다에서는 등교시에 유념할 행동 방향들을 제시했습니다. 자, 등교시에 유념할 행동 방향이 뭐였냐면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보지 않고 주변을 잘 살피며 걷는 것을 제안했는데요. 5번 선지가 약간 잘렸네요. 자,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왜 가장 마지막에 풀었냐면 가에서 다 지문을 복합적으로 읽고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 지문을 읽고 5번 문제를 풀고 다 지문을 읽고 다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나와 다 함께하는 지문을 풀면 그 다음에 나와 다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이후에 가나다를 함께 비교하는 지문을 풀 때 훨씬 수월하겠죠. 자, 4번 풀겠습니다. 자, 일단 가나 다를 각각 비교해보면 가는 장문 상황이고요. 인터넷에 개인적으로 글을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상황입니다. 나는 대화 상황입니다. 상황에 맞는 화법을 제시한다고 했을 때 나는 친구들끼리 하는 비격식적인 친밀한 화법 상황이었죠. 자, 다는 공식적인 장문 상황이었습니다. 학생의 차원에서 건의문을 제안한 거기 때문에 공식적인 글쓰기였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나는 다와 달리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공유하는 상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는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공유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면대면으로 1대1로 또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공유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가는 아닙니다. 이게 인터넷 매체의 특성과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지 않아도 인터넷상이라는 공간에 모여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의견의 반론도 제시할 수 있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인터넷 상황에서는 또 인터넷이라는 특수한 매체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자, 결국 4번 문제는 화법의 상황과 매체의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성취 기준의 매체의 특성을 활용해서 읽기 또는 매체의 특성을 활용해서 말하기, 쓰기라는 성취 기준이 나와 있으므로 그런 성취 기준을 반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4번에서 7번 장문 문제였습니다.